남편이 집을 나갔다. 집안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남편을 생각하면 편치 않았지만 당장은 이것저것 부딪히지 않으니 편하기도 했다. 남편이 나가고 이틀 만인가 그를 다시 만났다. 어색한 밥을 먹고 근처 공원에 앉았다. 남편은 이겸이의 일에는 너무 완고했다. 부모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건 때려서라도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누구라도 때리는 건 폭력이고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그 물러서지 않음에 너무 화가 났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남편에게서 결국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나왔다. 나도 이번 일은 절대 용서가 안 돼.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내 생각은 이겸이를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다른 건 몰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결국 우리가 같이 지내는 것도 어려워질 거야. 나도 당신하고 떨어져 사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 혼자서는 살 자신도 살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요 며칠 지내보니까 또 지낼만 하더라. 나도 이거저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편하더라. 뭔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 멀어지고 있었다. 아니, 이겸이 문제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야? 또 이런 식이야. 남편은 거의 매번 자신이 뭔가 더 해줄 수 없다고 느껴지면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게 더 화가 났다. 남편과 내가 같이 사는 문제로 이 상황을 타협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과 더 얘기할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다시 남편을 만났을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이겸이가 아니었다. 우리가 같이 사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참을 옥신각신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내게 어떤 답을 듣고 싶은 것인가? 몇 번이나 이랬던 적이 있었다. 그래,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지치고 논덜머리가 날 때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헤어지는 건 내가 원해서가 되는 거다. 뭔가 치사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화가 났다. 버티고 버티다가 그만하자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 나는 정말 헤어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말 헤어진다고 마음먹게 되는 그 순간이 너무 끔찍하게 싫었다. 그런데 또 그 상황이다. 나더러 어쩌란 말인가. 정작 우리가 나눠야 할 얘기는 이게 아닌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세에 몰린 나는 더 버티지 못했다. 그래, 그렇게 해. 너무 지친다. 힘이 들었다.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정말? 나 이대로 가면 우리 정말 헤어지는 거야. 나 정말 가? 대답하지 않았다. 또 저 눈빛. 남편은 눈으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나 좀 잡아줘. 나도 힘들어. 외롭고. 사실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 눈을 한참 바라보았다. 잡아야 하는데 잡을 수 없었다. 눈으로 하는 말이 들려오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은 돌아섰다.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차올랐다. 어쩌면 돌아서서 가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을지도 모른다. 도저히 집으로 갈 수 없어서 남편이 떠난 자리에 한참을 망연히 있는데 저 멀리 남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남편의 모습이 또렷해지고 다시 내 앞에 섰을 때 남편이 물었다. 왜 안 갔어? 그냥.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 뒤에 우리는 하루에 한 번 밥을 먹고 공원에 앉아 얘기를 나누었다. 주로 남편이 얘기하고 나는 가볍게 맞장구를 치면서 가을의 모든 열매를 익혀주는 뜨거운 햇살이 가득했던 그 공원에서 남편과 나도 익어가기 시작했다. 남편은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이겸이랑 얘기해 볼게. 때리지 않을 거고 잘 얘기해 볼게. 드디어 기다리던 말이 나왔다.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던 생각을 접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웠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이겸이는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다.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이겸이에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왔다. 그러나 한 번씩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면 자꾸만 피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기도 했다. 너무 막연하게 시간을 주면 자꾸 피할 것 같아 아빠가 이겸이에게 무섭게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빠는 왜 화가 났는지, 이겸이가 아빠에게 했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라고 넌지시 얘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겸이는 화가 나 있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때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겸이는 그때의 상황이 실제한 폭력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겸이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는 남편 얘기에 마음이 급해졌다. 아빠도 이제 때린다는 얘기 안 하고 이겸이랑 잘 얘기해 본다고 했어. 아빠랑 얘기해 볼까? 처음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큰둥하다. 매일 만나는 남편은 이겸이하고 만날 날을 잡아보라고 하는데 이겸이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다는 걸 남편에게 얘기할 순 없었다. 어렵게 결정한 마음을 되돌릴까 두렵고 이겸이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더 상황이 악화될까 조마조마했다. 그래서 여유있게 기다려주지 못했다. 몇 번이나 생각해 보겠다고 하던 이겸이는 결국 계속 권유하는 내게 못 이겨 아빠와의 만남을 수락했다. 남편과 이겸이가 만난 날, 이겸이는 마지못해 나온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남편과 이겸이는 어색한 대화를 시작했고 대화는 순조롭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사과받기를 원했지만 누구도 먼저 사과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잘못된 행동만을 말할 뿐이었다. 남편과 이겸이를 보면서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아직 얘기할 상태도 시기도 아니었다. 이겸이는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자리를 끝내려고 했다. 내심 성급했던 나를 돌아보며 나도 그러자고 했다. 서로 마음에 정리된 부분이 없는데 더 얘기를 나누다가는 전과 같은 상황이 될까 두려워졌다. 그러나 남편은 아니었다. 계속 얘기하기를 원했고 들어가려는 이겸이를 붙잡아 앉혔다. 어떤 결론이든 내고 싶었을 수도 있다. 빨리 이겸이와 어그러진 관계를 풀어내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왜 그랬을까? 오늘 꼭 얘기하겠다는 남편의 그 모습이, 다음 기회로 넘기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완강해 보였다. 강압적으로 느껴졌다. 그 강압적인 모습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다. 겨우 이겸이를 들여보내고 나는 남편과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하기 싫은 말을 내가 먼저 꺼냈다.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남편은 멍한 듯 보였다. 이게 과연 현실인가 싶은 시간이 남편과 나 사이에 흘러갔다. 정말이야? 진짜로 그러길 원해? 정말로 그러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헤어지는 삶을 상상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상황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울수록 남편하고 좋았던,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 이쁜 누나 뭐 먹고 싶어? 오빠가 다 사줄게. 말하던 모습이나 내게 뭔가 해주고 싶을 때 영화 보러 갈래? 하고 물어봐 주던 말들이 떠올랐다. 온 식구와 밥 먹으며 가벼운 농담들로 왁자지껄 웃어제끼던 그 순간에 늘 곁에 있던 남편이 떠올랐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말을 남편에게 건넨 순간 알게 되었다. 나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었다.
어떤 상황에서의 고집스러움이나 강압적인 모습을 싫어하지만 고마운 마음을 세세하게 말해주거나 나와 주변 사람들의 좋은 점을 잘 새겨두었다가 말해주는 다정한 모습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있었다. 그 따뜻하고 다정했던 순간을 쭉 지켜내고 싶었다. 그 후로 며칠이 더 지나서 이겸이와 남편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이연이도 함께였다. 지난 만남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서로 맺힌 걸 풀어내기엔 뭔가 부족했다. 얘기가 계속 맴돌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처음부터 조용히 듣고만 있던 이연이가 입을 열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겸이 행동은 옳았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 아빠도 그래서 화가 났을 거고, 이겸이 네가 먼저 아빠한테 사과하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겸이는 형의 말을 듣더니 수긍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았다. 고심을 거듭하며 괴로움이 뒤엉킨 표정으로 몇 분이 흘러갔다. 모두 차분히 그 시간을 견디고 있었다. 드디어 이겸이가 말했다. 내가 그날 아빠가 인사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간 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도 한참을 말이 없다. 아빠도 이겸이 때린다고 말한 건 미안했어. 참았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순간이었다. 너무도 지난하고 아픈 시간을 관통했다. 이 시간을 지나는 우리를 보며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읽히는 것일 게다 라고 했던 장석조 시인의 시구가 떠올랐다.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태풍을 담고 부서리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붉게 익어지고 둥그러지는 중이었으며 잘 익어가는 도중 만난 천둥 몇 개 중 하나를 맞닥뜨린 것 뿐이었다. 태풍이나 천둥을 온몸으로 견디는 건 사실 고통스러웠으나 이 시간을 지나 우리는 고운 붉은 빛을 띠게 될 것이고 둥그러질 것이기에 잘 견디어낸 우리가 그저 대견스러웠다. 남편과 나 그리고 이겸이는 어떤 경계에 서 있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다른 삶으로 이어지는 경계. 내가 먼저 그렇게도 싫어하던 말을 꺼냈을 때 우린 그 경계에 서 있고 둘 다 그 경계를 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냥 느껴졌다. 남편도 더는 내게 그 말을 꺼내지 않을 거란 걸. 이겸이와 남편 역시 서로에게 넘지 말아야 할 어떤 경계에 다녀온 듯 했다. 우리는 아마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만큼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가만히 짐작해 본다.